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최근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개천절 연휴가 있었던 10월 첫째 주, 울산은 7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지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0.61로 최근 한 달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이어진 연휴에도 비교적 확산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60세 이상의 90%, 18세 이상의 80% 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울산은 현재 인구 대비 접종률이 56%를 넘어섰습니다. 1차 접종자가 75%에 이른 만큼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감소와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관심이 모아지는 건 단계적 일상 회복입니다. 당장 17일까지 예정돼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의 하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울산은 10월 첫째 주 기준 인구 10만 명당 0.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대부분의 제한이 사라지는 거리두기 1단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기준에 전국 확진자가 500명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는 제한이 있는 만큼 1단계 적용까지는 어렵겠지만 2단계 적용 가능성은 이미 충분한 겁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식당과 카페 운영이 자정까지 허용되는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이 다소 완화됩니다. 다만 연속된 연휴와 가을 행락철 영향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주 확진자 추이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에서 61만 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21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돌파 감염 발생률은 34.5명으로 전국 기준 43.8명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자가 접종한 백신 종류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1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얀센이 52명, 화이자가 44명, 모더나가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75돌 한글날을 맞아 지난 주말 울산에서도 한글날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는 중구 원도심과 외솔기념관 등에서 2021 외솔 한글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합창제와 음악회 등이 진행된 가운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회와 체험 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울산 5개 구군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울산의 5개 구군은 지난 6월 울주군을 시작으로 7월 남구, 8월 중구, 9월 동구와 북구가 순차적으로 복수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은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 상담과 치료, 검진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설치를 요구하며 1인 도보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울산 주요 거리를 걸어다니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전까지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다가 도보 시위로 형식을 바꾼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시행 1년간 2,400명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가을철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활정보에서 정리했습니다. 코로나와 사투에 마스크 속 숨막히던 무더위까지 이중구에 시달렸던 올해 여름도 지나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날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큰 일교차인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지면 우리 신체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등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진 면역력 때문에 환절기에는 감기나 기관지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 어르신들은 폐렴이나 뇌졸중 등의 발생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가을은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하루에 미지근한 물 2리터 정도를 마셔서 몸속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얇은 겉옷이나 스카프 등을 챙겨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 고등어, 갈치, 꽁치 등의 생선은 이 시기에 살이 올라서 단백질 섭취에 좋고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류, 특히 질 좋은 단백질이 풍부한 표고나 느타리 버섯은 신체 활동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추나 사과, 배 등 제철 과일들도 당질이 풍부해서 가을철 에너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과로나 과음을 한다든지 흡연이나 수면 부족 등은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무엇보다 꾸준한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거리두기 수칙, 방역 수칙 철저하게 지키면서 간단한 운동부터 꾸준하게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활정보 이소연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중구 태화루 사거리와 다운 사거리의 교통체계가 개선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태화루 사거리 16곳과 다운 사거리 48곳에 신호 연동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체계 개선으로 차량 정체가 줄어들며 연간 120억 원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상해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울산경찰관의 절반이 안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최근 5년간 공상, 순직 경찰관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울산은 260건의 공상 처리 가운데 51%인 133건이 안전사고였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 피습이 69건, 교통사고가 48건, 질병이 10건 등의 순서를 보였습니다. 울산 초등학생의 정보교육 시간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밝힌 초등생 정보교육 수업 이수 시간에 따르면 울산 초등생의 평균 정보교육 시간은 18.5시간으로 1위인 대구와 18시간이 차이 났습니다. 현행 초등생 정보교육은 17시간으로 규정돼 있어서 위법성은 없지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다루는 정보교육 격차가 지역별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 학성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달 말 준공됩니다. 중구청은 사업비 6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기존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새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과 저소득 아동학습실, 학성도서관 등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전통 가면을 만나볼 수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면전이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 섬나라의 전통 가면과 조각품 80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한국축제연구소 대표 연구원이자 가면 수집가인 김정환 박사가 지난 20여 년간 모은 작품들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수십 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상인 14명이 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린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인들은 울주군이 25년간 음식물 판매를 묵인해온 만큼 노점상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고 노점상 운영 시 공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